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브라우저의 업데이트 소식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스트넷 상에서 이코시스템 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어제 코어팀 공식 공지에서 밝힌 바가 있었지만은요, 테스트넷 이코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이오니어들은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앱을 탐색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개발자는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앱을 테스트하여 완전한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임시로 테스트넷 생태계에는 모든 파이 앱들이 액세스할 수 있게 되지만 규정 위반 시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앱들은 아직 개발 중이며 이런 앱의 위반 사항이 보고 및 확인이 되면 제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자체 재량에 따라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픈 메인넷의 미리 보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수많은 파이 앱들이 파이 브라우저의 디스플레이가 될 것인데 말이죠. 이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어떤 식으로 이 파이 앱에 접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의 프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 브라우저의 Explore the TestNet Ecosystem이라는 보라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직역하자면 테스트넷 생태계를 탐색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넷 이코시스템, 즉 테스트넷 생태계 페이지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파이 앱들이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검색창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앱들을 바로 클릭해서 접속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 D앱 이름들이 파이라는 단어가 앞에 위치하지 않고 뒤로 다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은 커뮤니티 기반 앱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파이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파이코어 팀 공식 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앱들을 클릭을 해서 구경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지속적으로 어떤 점검과 업데이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듯해서 안정적이지는 못하고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업데이트된 앱들은 테스트넷에 올라온 앱들이고 파이오니어들과 개발자들, 파이코어 팀이 파이 생태계 앱을 파이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구동시킬 것인지, 어떻게 디스플레이 시킬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와 개발용으로 지금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커뮤니티 상에서 파이 지갑에서 파이 코인을 도난당하고 있다. 이 현상들이 많은 유저들로부터 자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 D앱들 굳이 접속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 정보들을 충분히 취합을 하셔서 나중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이코인 도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더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방에서 들은 질문 중 하나로 파이 지갑의 24개의 비밀 구절을 타인이 만약 알게 된다면 그 지갑을 탈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니모닉 자동 생성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타인의 파이코인을 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상대방의 비밀 구절만 알게 된다면 그 상대의 코인을 마음대로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비밀 구절을 온라인상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탈취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비밀 구절을 랜덤으로 지속적으로 생성해 내어서 4,500만 명의 파이오니어 중 하나의 비밀 구절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니콜라스가 예전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tual blockchain, which is what happens after you KYC and your balance is migrated from the app into the blockchain. The actual blockchain, we use non-custodial wallets. That's a mouthful, but for the audience who may not know what this means, it means that the users will have to remember a passphrase, and that passphrase is enough to fully authenticate themselves, and no one else knows that passphrase. To the point that if someone were to hack it, theoretically, without stealing it from you using a virus, if they were to actually hack it and hack SATO56, it would take them 100 billion years to do it using computational methods. Of course, they can try to deceive you, to give them your passphrase, which is a different problem. It's a user experience problem, but in terms of cryptography, it's very strong. 니콜라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최근 암호화폐 지갑이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SHA-256 해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SHA-256이라는 것은 25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64개의 문자열을 반환하고 있는데요. 파일 지갑도 이 SHA-256이라는 암호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작위 문자를 추출해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니콜라스 얘기에 따르면 대략 1000억 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 SHA-256 해시는 충돌 사고가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수경번 이상이 생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한 번도 중복으로 생성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약 10의 80제곱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SHA-256은 2의 256제곱을 뜻하고 이것을 10의 77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우주의 원자 개수만큼이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SHA-256으로 구성된 파이 지갑의 비밀키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훨씬 힘든 즉 우주에서 원자 알갱이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파이 지갑은 BIP39 형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SHA-256 해시를 패스프레이즈 24개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키를 이런 해시의 조합이 아닌 영어 단어의 조합으로 사용을 해서 보다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고 오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 수학적 확률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파이 지갑의 비밀키 자체의 보안이 약하다거나 누군가가 무작위로 비밀 구절을 생성해내어서 코인을 빼어갈 수 있다라는 루머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지갑 소유자가 비밀 구절을 어디 온라인 상에서 저장을 시켰다가 이것을 해킹당하여 코인을 탈취당하거나 또는 지갑 소유자가 적절치 못한 즉 해킹 가능한 스캠 사이트에 비밀 구절을 직접 입력을 하였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갑 생성 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실수로 비밀 구절을 타인에게 노출을 하였을 경우 아니면 코인 도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추천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 구절은 무조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삭제를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만 비밀 구절을 보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저도 수많은 암호화폐 지갑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도 안타깝게도 많은 실수를 범했고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에 접속을 할 때는 무조건 2번, 3번 확인을 하고 접속을 하고 있고요. 의심스러운 앱은 클릭조차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파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비수탁형 지갑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메타마스크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실시간으로요.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보여지고 있지만은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대다수의 사건들이 보통 어디 사이트를 클릭한 것이 의심이 된다 또는 온라인 어딘가에 비밀키를 저장해 두었는데 이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탈중앙의 비수탁 지갑의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 파이파파 카페를 보시면요. 온라인에서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파이노믹스님께서도 글을 자주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여러 악성 링크나 클립보드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파이노믹스님 정보도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밀 구절은 종이에 안전하게 여러 곳에 보관을 하시고 집에 금고에 그 종이나 파일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난이나 화재가 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을 만큼 분산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중에 오픈 메인넷이 나오면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파이코인을 보관하는 안전한 방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미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이코인 비밀 구절은 무조건 오프라인 보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마반장님과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떤 유저는 정황상 현금 거래 후 이것을 온라인에서 해킹 당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에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가는 그 모든 퍼드에 쉽게 휩쓸려 다니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나가고 파이코인을 간수하는 방법에 자신이 생긴다면 또 커뮤니티 멤버의 모든 의견에 휩쓸릴 필요가 없고요. 또 중심을 계속 잡고 있으신다면 이 상황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